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불참 선언은 7년 5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인데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과 SRT 특혜를 규탄한다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경부선과 장항선을 오가는 무궁화호 4편의 운행이 중지되는 등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천안함 최현일 전 함장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권 대변인에 대해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래경 이사장 사퇴와 관련해 책임지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외교관의 가족이 실종돼 현지 수사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국 망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산불로 미국 동북부가 극심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주요 도시들에서는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강릉의 한낮 기온이 31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이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로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2016년 1월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노조 회계 문제 등으로 노정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최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다. 이것을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만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지는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만큼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을 통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정부와 그나마 대화를 이어왔던 한국노총마저 돌아서며 대화 창구는 완전히 막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정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양대 노총 모두 정부의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의 유일한 노동계 대화 파트너인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선언과 동시에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150만 조합원을 지키고 이 땅에 2,500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화가 아닌 법치를 앞세우며 노동계를 향한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젯밤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장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막루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탓에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노동개혁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게 됐습니다.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경사노위 파행이 이어지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서둘러 대화를 갖고 초유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부선과 장항선의 무궁화호 4편의 운행이 중단되고 수도권과 동해선 일부 전동 열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KTX는 운행이 멈추진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식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천안함 자폭 주장 등으로 사퇴한 이래경 씨 논란 이후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했는데 사퇴론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임명 발표 9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한 이래경 혁신위원장 인선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자신의 책임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사퇴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결정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김종민 의원도 이 대표가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이 대표의 국회 경험 부족 탓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등 친명계에선 당의 혁신보다 이재명 사퇴라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민주당 혁신이 문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원일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었는데요. 오늘 직접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칠승 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과거 발언 해명에 나섰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 과정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쭉 이렇게 지내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니까 마지막에 상처를 줬으면 죄송하다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의힘은 권 수석 대변인의 당직을 박탈하고 징계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 수석 대변인을 사퇴시키고 국회 윤리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권 수석 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에서의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또 거부당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음이 급해도 절차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면담을 거부해 2분 만에 발길을 돌려 나왔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청사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대로 수사하고 있고 필요한 시점이 돼 송 전 대표에게 소환을 요구하면 그때 응해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송 전 대표 관련 의혹이 여야 균형을 끌어들일 사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뭐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외곽 후원단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송 전 대표가 정치적 공세로 방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오는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주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3국 공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서가 5년 만에 개정 발표됐습니다. 지난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실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최고 지침서인 국가안보 전략을 5년 만에 발간했습니다. 107쪽짜리 책에서 안보실은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핵이 최우선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전 정부와 달리 종전선언 문구를 뺀 안보실은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름 중 1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하고 이후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당국자에게 전했다는 이른바 4대 불가론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부 거짓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대 불가론은 중국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이 불가하며 한국이 친미, 친일 일변도 외교를 계속 펼치면 협력이 불가하다라고 중국이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필요한 것을 위주로 리스트를 추리고 있으며 살상 무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이번엔 MBN 단독 보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외교관의 아내와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외교관을 포함한 가족 3명 모두 현재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탈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권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개된 실종 전단입니다. 43살 김금순 씨와 15살 박권주 군입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무역 대표부 소속 외교관의 부인과 아들입니다. 외신들은 이들이 지난 4일 택시를 타고 총영사관 인근 넵스카야 거리에서 하차한 뒤 연락 두절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북한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MBN 확인 결과 외교관은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은 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외교관과 아내, 아들 셋이 함께 있는 상태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잠수 중이고 한국행 선택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김정은 체제에 더욱 치명적이란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탈북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문제 제기가 된다. 지난 2016년 태영호 당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탈북 직후 러시아에선 소속 외교관 탈북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엔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이듬해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가 탈북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문제가 터진 고위직뿐 아니라 선관위 직원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며 선관위원장의 거취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권익위 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지난 2016년부터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에 소속된 전 직원입니다. 앞서 선관위가 5급 이상 간부만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권익위가 그 범위를 대폭 늘렸고 퇴직 직원도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단에는 권익위 조사관들과 파견원 검사 등이 포함됐는데 경찰과 인사혁신처 인력도 합류합니다.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한 뒤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원 9명 전원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압박하며 노태학 선관위원장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김필곤 상임위원은 그동안 이제 위원장을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는 정도의 답변을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버티기에 들어갔던 선관위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된 가운데 선관위원들은 내일 감사원 감사 수용과 거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며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안전성 의심 사례를 언급하며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외교, 과기, 환경, 해수부 장관과 후쿠시마 시찰단장을 포함해 오염수 방류 관련 기관장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 장외 투쟁에 나서며 여론전을 펴자 당정이 모여 대응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는 우리 어민들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는 괴담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여론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본 대변인 노릇을 그만하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오염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 안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값의 180배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대로 지켜보기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3주 연속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각 지역위원회에 방류 비판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고 당 차원에서 게시 현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밤사이에는 호남 지역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4도, 대구는 20.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31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서울은 26도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나서겠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선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함께 전세 사기 특별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10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현안을 두고 환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중국 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경제협력 방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저희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정유정의 모습은 최근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지수를 기록한 정유정을 바라보며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유정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비교해 봤더니 안경테만 바뀌었을 뿐 그때 얼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은 사진은 지금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일부 동창들은 정유정의 증명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지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정유정의 출신 학교가 알려지면서 동창생들은 학교 얘기를 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좀 특이한 친구구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충격 먹었어요. 이런 가운데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지수가 27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쇄살인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강호순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주 중에 정유정의 최종 검사 보고서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은 정유정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희 MBN이 만난 동창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유정은 친구가 없고 존재감도 없었던 사실상 외톨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은 정유정을 항상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친구로 기억했습니다. 이어서 신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교 동창들이 기억하는 학창 시절 정유정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진짜 말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진짜 존재가 없는 애였는데 그 당시에 친구가 없었고 친구가 다가가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친구였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른바 왕따를 당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또 다른 친구는 정유정이 교실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커튼 뒤에 항상 좀 가 있고 혼자 간식을 먹을 때도 막 커튼 뒤에서 혼자 먹고.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상당히 큰 방어성이잖아요.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외톨이일 가능성이 높다. 졸업 후에는 정유정과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동창들이 어울리는 SNS에서도 볼 수 없었다는 게 공통된 증언입니다. 실제 경찰이 압수한 정유정의 휴대전화에는 친구 연락처가 거의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회와 단절하다시피 하며 살아온 정유정이 내면에 숨기고 있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기영 용산구청장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어제 석방됐습니다.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이동해 달걀을 던져 박 구청장이 맞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은 바닥에 엎드려 차량을 막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구치소 앞 도로에 드러누워서 차량을 막고 경찰은 유가족들을 끌어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족들이 던진 계란에 맞았고 도로에는 계란이 터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유족들이 반발한 겁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구치소로 달려온 건데 박 구청장은 가로막힌 차량 대신 다른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내 생에 지었는데 그냥. 뒤에 유족분들 계신데 너무 죄송하죠. 박 구청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등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의 솔직한 사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희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듯 여기 구치소를 도망쳐버렸습니다. 업무 복귀가 가능해진 박 구청장의 출근은 아직 미정이지만 구청에 복귀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석방됐고 헬로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가 다음 주 열립니다. 선고를 앞둔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국가 차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그보다 더 큰 정신적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최근 주소를 외우며 공공연하게 보복을 언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민사 재판 과정에서 인적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복 예고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 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앞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지만 피해자는 합법적인 절차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간 혐의가 추가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이번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는 법정에 탄원서 7만 5천 장을 제출하며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박보검 씨의 훈훈한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가수 션 씨 SNS엔 현충일 날 남산에서 참전용사 6.6km 걷기 대회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두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션 씨는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 주거 개선을 위한 기부워크에 바쁜 일정에도 보검이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며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런한다라는 글을 덧붙여 팬들에게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션 씨는 평소 지인들과 함께 연탄 봉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희망의 집 짓기 등 여러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네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미국행이 가까워졌음을 직접 밝혔습니다. 메시는 7일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시의 행선지로 유력하게 거론된 곳은 본래 사우디였고 또 친정팀 복귀설도 나왔지만 구단의 재정 상황이 불투명해지며 결국 무산됐다고요. 바르셀로나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메시의 메이저리그 사커 입단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BBC에 따르면 메시는 대형 브랜드와의 계약, 사실상의 경기 중계 수익, 또 라이프 스타일 등 축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마이애미에 끌리게 됐다고 하네요. 죽은 척 대자로 뻗은 날다람쥐의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영국의 한 매체는 최근 태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의자와 식탁 아래를 조심스럽게 기어가던 날다람쥐가 빗자루를 쓰러뜨린 뒤 스스로 막대 밑에 드러눕습니다. 막대를 잡고 주위를 살피며 막대 위치를 손으로 조정하더니 이내 대자로 뻗은 자세로 죽은 척하며 연기를 하는데요. 매체는 이 귀여운 날다람쥐가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 현장을 꾸미고 죽은 척하는 명연기로 SNS에서 오스카감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에서 조회수 2,200만 회를 넘기며 누리꾼들의 귀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WBC 대회 기간 일본에서의 외부 음주로 무리를 빚은 프로야구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이 사회봉사와 벌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인데 출전 정지 처분이 없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용규 기자입니다. 상벌위원회에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김광현과 이용찬, 정철원은 엿새 만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거짓 없이 다 잘 얘기했고요.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카드 내역과 주점 관계자까지 선수단 전수조사에 나선 KBO는 김광현은 3월 7일과 11일 2번, 이용찬과 정철원은 11일에 한 차례 주점에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토대로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에 벌금 500만 원, 이용찬과 정철원은 사회봉사 40시간에 벌금 300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출전 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었지만 범법 행위는 아니라는 점과 조사에 임한 태도 등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보다 세분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징계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WBC 부진에 성범죄, 음주 논란까지 팬들의 실망감을 없애려면 야구 관계자 모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양안 문제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대만에서 학생들이 책 대신 총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엄중하다곤 하지만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대만 가오슝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실내 사격장. 남녀 학생 모두 공기총 사격에 열중인데요. 사격 대회나 레저 활동이 아닌 무려 실전 연습용입니다. 한쪽에선 비행 시뮬레이션 교육도 이루어지는데요. 양안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군사교육 현장입니다. 이른바 총력방위의 개념으로 학생들은 군 장비, 직업과 응급처치 등 전시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국방은 모두의 일임을 이해하길 바란다는 게 관계자의 말인데요. 총을 든 아이들의 모습, 실습으로만 그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생명의 은인. 40년도 더 된 일이라지만 그 고마움은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요? 보트째 조난당한 가족을 구한 영웅을 다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백발의 남성과 한 여성이 격하게 포옹합니다. 서로를 반갑게 바라보는 이들의 얼굴이 감격에 차 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을 방불케 하는 둘의 재회는 41년 전의 인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여성은 8살 때 인근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보트를 타다 조난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때마침 동료와 함께 옛 군용 보트를 몰고 일대를 지나던 남성이 그녀와 가족, 침몰하는 보트까지 모두 구해냈답니다. 신이 남성과 그의 보트를 적절한 장소에 두셨다는 게 여성의 회고인데요. SNS 덕에 오랜 은인과 재회할 수 있었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고정금리가 유리했지만 지금처럼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면 다시 변동금리로 바꾸는 게 나은 건지 대출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가 유리한지 김동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1,4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중금리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91에서 6.99%, 5년 고정 혼합형 금리는 연 3.92에서 6.04%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하단이 3%대로 내려오면서 대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고 어떤 금리로 대출받는 게 나은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가 있고요. 그렇게 받으시면 아마 5% 초반대 정도 나가실 거고, 금융채 5년짜리 이제 5년 고정하고 이후에 6개월 변동으로 전환되는 혼합금리를 하시면 금리는 한 4% 초반 그 정도로 이제 나오실 거예요. 당장은 고정금리 혼합형이 1% 정도 낮아 이자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담대는 장기 대출인 만큼 금리 변동 전망을 잘 따져야 합니다. 지금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4%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변동금리가 좀 더 높다 하더라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라. 전문가들은 일단 고정금리로 받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 후 변동금리가 낮아진 수준을 봐서 전환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용대출은 지난주 도입된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시세의 70%까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 뉴홈의 2차 사전 청약이 이번 달 시작됩니다. 지난해 말 1차 청약에서도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계획보다 물량을 3,000가구 늘리고 또 알짜 입지도 있어서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던 자리, 지금은 철거된 맨 땅인데 한강 조망에 교통 접근성도 좋아 알짜 주택 부지로 꼽힙니다. 이 자리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공공분양 뉴홈이 들어서면서 이번 달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책정된 분양가는 59제곱미터가 8억 7천만 원 선. 지난 2월 인근 아파트가 13억 원에 거래된 터라 당첨되면 4억 원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셈입니다. 뉴홈 공공주택은 이 같은 일반형 외에 시세 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나눔형, 그리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이번 뉴홈 2차 사전 청약 물량은 기존 7,000가구에서 10,000가구로 3,000가구가 더 늘었고 분양 시기도 당겨졌습니다. 민간 부분에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에 공공분양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을. 남양주 왕숙과 고덕강일도 이번 달 청약을 받고 9월에는 하남 교산과 화성동탄, 12월엔 서울 강남권과 대방동 군부지, 마곡, 위례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책정된 분양가는 2억 원에서 5억 원 선입니다. 사전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 등으로 결정되고 청약은 19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낮췄습니다. 지난 3월보다 0.1%포인트 낮춘 건데 5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OECD는 수출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를 원인으로 꼽으며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도 2.1%로 전망했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여름에 대비해 정부가 저소득층 15,000가구에 에어컨을 달아줍니다. 정부는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방기기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추천과 방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됩니다. 항공사와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조종사 노조는 어제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 브리핑 시간 등이 변경되면서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국 철도 노조도 SRT와 KTX 통합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문인 경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댐 붕괴로 인근 마을이 물바다가 되면서 보트를 이용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댐 붕괴 여파로 치명적인 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거리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한 마을.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동원해 노인과 여성들을 탈출시킵니다. Что теперь ни спать не могу, ни есть не могу, и попасть в квартиру еще свою не могу. 카우카 댐 붕괴로 현재까지 헤르손 지역에서만 1,800채 넘는 주택이 물에 잠겼고 수십만 명이 식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Там, де це потрібно, буде організований, вже організований оперативний підвіз води. Для цього застосовуються і цистерни Укрзалізниці, і автівки. 인근 생태계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각종 독성 물질이 강물에 쓸려나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Саме період нересту, на жаль, багато з цієї риби загине саме через забруднення і просто через 전쟁 때문에 매설되어 있던 지류의 수만 개가 인근 농경지로 유실되면서 폭발 피해도 우려됩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나토는 현지 시간 8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 동부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뉴욕은 한치 앞을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입니다.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사라졌습니다. 붉은 노을 같은 뿌연 잿빛 하늘로 시야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꺼내 착용해도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I feel very bad. At times I can't breathe. It make breathing difficult. So today was it. We had a big debate before the kids went to school about should we be wearing masks today. All their activities are indoors today. 평소 공기가 좋은 미 동부였지만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 산불로 직접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캐나다 동부와 서부 등 거의 250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일부 주에서는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뉴욕시 공기질 지수는 218까지 치솟아 인도 뉴델리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안 좋은 도시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호흡기 질환 환자는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But at the moment, we recommend vulnerable New Yorkers stay inside. And all New Yorkers should limit outdoor activit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등 미 동부 주요 도시들도 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평소 뚜렷하게 보였던 미 국회의사당도 지금은 다소 흐릿한 모습이어서 이곳 워싱턴 DC도 캐나다 산불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산불 연기에 따른 오염은 10년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대기 오염과 함께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정기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지역에, 밤 사이에는 호남 지역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5도, 강릉 24.6도, 대구는 20.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31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서울은 26도로 비교적 덜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음 주 초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